기분 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5월은 푸르른 날, 즐거운 날, 뭐 행사도 많고 휴일도 많은데 일단은 한숨이 조금 나옵니다. 아시죠? 지출이 좀 많잖아요. 특히 가까운 휴일,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날.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네. 이제 막내가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린 양은 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혼자 벌어서 넷이 나눠 쓰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뭘 사줘야 되냐, 향수가 좋겠냐, 옷이 좋겠냐, 저한테 막 물어봤잖아요. 아니에요. 혼자 벌어서 넷이 쓰다 보니까 내가 쓸 돈이 없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원주 씨도 그렇죠. 아이고. 그런 말 했었잖아요. 아이고. 틴 대탁 혼터구 얻으니 아유 가족들한테 돈을 쓰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아유 내일 모레면 이제 어린이날인데 모범을 보여야지 정말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 이 아저씨가 대신해서 사과할게요. 우리 어린이들은 아저씨처럼 밝고 착하고 예쁘고 씩씩하고 명랑하고 슬기롭게 자라렴.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는 형님 저 집사람이요 제 돈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이러더니 여기서 아니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예. 완전히 우리 엄마한테 오늘 가서 일낼 거야. 그래갖고 일러보시롱.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랬어. 아유, 애들과 함께하고 있네요, 지금. 너랑 안 놀 거야. 우리 친구들 그만 떼찌. 어우, 아니 요즘 어린이들도 이렇게 유치하게는 안 써보거든요. 어우, 정말 더하네요, 더해. 자, 아무튼 어린이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어린이날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예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정이 된 날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초대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예쁜 마음씨를 가진 그런 분들이 초대가 되었다면서요? 그래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담은 동시를 쓰는 분들입니다. 전북 동시문학회 회원이자 아동문학가로 활동 중인 5분을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린이날 특집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네. 공기까지 상쾌해진 듯한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예분 작가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작가 박예분입니다. 네, 어린이들의 마음을 좀 읽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싶어서 동시, 동화, 그림책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현재 전북 동시문학교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늘 웃으세요. 말씀도 상쾌하게 하세요. 자, 그 옆에 우리 권옥 작가님. 안녕하세요. 동시와 그림책을 쓰고 동시와 그림책을 바탕으로 동시 인형극, 그림책, 책놀이까지 동심이 가득한 일을 하고 있는 작가 권옥입니다. 전북 동시문학회에서는 부회장을 맡고 있답니다. 앞줄에 회장님, 부회장님 앉으셨네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우리 김영미 작가님. 안녕하세요. 동시의 매력에 푹 빠져서 올해로 4년째 동시 수필 그림책을 쓴 작가 김영미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주미라 작가님. 안녕하세요.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담고 싶은 동시와 그림책을 쓰고 있는 작가 주미라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놀다 가겠습니다. 신나게 놀다 가세요. 상큼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신나게 놀고 가세요. 자, 마지막 이영희 작가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동시를 쓸 때 가장 행복한 사람 작가 이영입니다. 저는 현재 그림책 놀이와 동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만 들어도 제 마음이 정화가 되고 순수해지는 것 같네요. 순수해졌어요. 그런데 동시를 쓰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어린이날을 향한 그
이런 연휴에 엄청 바쁘시죠? 그리고 그냥 정신 없으시죠? 아, 그렇지 않아요. 대개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5월이 어린이날이 제일 아이들이 바빠요. 가족의 달이라서, 네, 가족의 달이라서 뭐 부모님들 만나고 이렇기 때문에 연휴에 어린이 관련 행사를 하면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상반기에 안 하고 거의 하반기에 하는데 이번에 이제 동요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동요제를 합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동요제도 6월 달로 미뤘습니다. 6월 달로. 네. 그렇군요. 아니, 저도 어렸을 때 동화 구연을 좀 곧잘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전교 대회를 나가서 언니 오빠들 싹 다 이기고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옛날에 신데렐라가 살고 있었어요. 신데렐라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당했더래요. 트로트예요? 샤바샤바는? 네, 많이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많이 변했어요. 예. 아무튼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동심을 좀 잃어버려서 그런지 동시를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처럼 어떤 아동 문학을 전문으로 한 사람만 잘 쓸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오, 아니에요. 저희 모두 동시집을 낸 작가들이긴 하지만 저희도 처음에는 모두 평범한 주부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동시에 관심이 생기네? 한 편 읽어볼까? 아니면 조금 더 발전해서 나도 동시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 그리고 동시에서 동심을 찾는 그런 교육을 조금 받고 연습을 하신다면 누구나 저희처럼 동시 작가의 도전 가능하답니다. 네. 그걸 기억할게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런데 전북 동시문학회가 이름이 몇 번 바뀌었대요. 언제 그래요?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2005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19년째네요. 네. 네, 2005년도에 한국동시문학회에서 우리가 동시를 쓰는데 교과서에 실린 작가들부터 동시를 쓰는 작가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동시 있는 어머니 모임을 좀 만들자 해서 전국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생적으로. 그때 저희가 2005년 7월 7일 날 첫 모임을 전주 동시 읽는 어머니 모임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좀 세월이 지나서 2011년도에는 야, 어머니 말고 아버지도 있는데 우리 그래서 좀 동시에 저변학대를 위해서 전라북도로 바꾸고요. 네. 전북 동시 읽는 모임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환영.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2020년대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리고 그 사이에 좋은 동시를 읽다 보니까 또 동시를 직접 쓰는 회원들이 늘어났어요. 그 회원들이 이제 등단을 하고 작가가 되어서 그 주축으로 해서 전북 동시 문학회로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활동을 하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사실 그 단체 이름을 바꾼다는 게 쉽지만 않거든요. 누구는 또 반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번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은 전북 동시 문학회로 발전한 건데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그만큼 반영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회원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우리 이 작가님? 저희가 모 사이트에 전북 동시문학회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일반인들 작가분들 포함해서 현재 17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책을 내고 등단하시고 저희처럼 작가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은 한 24명 정도 되세요. 그런데 여성 회원들이 한 90% 정도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여성 회원분들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혹시 동심에 감추어진 또 여성분들이 또 이게 있잖아요. 이게 우먼 파워의 기가 들려가지고 남성분들이 동시를 읽다가 갈게요. 도망갈래. 뭐 이렇게 도망간 거 아실까요? 우리 김영미 작가님? 아니에요. 원래 아동문학은 여성 비율이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보통 남성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여성분들은 육아에 전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동시를 배우는 게 더 자연스러웠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왠지 동시하면 왠지 시시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남성분들이 들어오는 게 조금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동시를 음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맑은 지리탕?
아. 시나 일반 문학은 좀 더 매콤하고 진한 매운탕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표현력이 남다르시네요. 그러니까요. 역시. 네. 우리 원준 씨가 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진짜 순수한 오. 맑은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진짜 우리 원준 씨 같은 사람은 우리 그 전북 동시문학회에 들어가서 회원으로 네. 활동을 해야 됩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 주미라 작가님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회원 들어가려면. 가입 조건은 특별히 없고요. 시간과 동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대환영입니다. 사실 동심은 남녀 모두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동시 쓰는 법을 다 알려드립니다. 저희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원준 씨랑 네. 추천해주신 우리 MC 홍서구 씨도 함께 가입하면 좋겠습니다. 암요. 그렇죠. 네. 서무 작가님 빠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제한이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나이 제한도 없는 거죠? 아, 확실히 맞아요. 저도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시만 쓰시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많은 활동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나요, 권욱 작가님? 네, 저희 전북 동시문학회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동시화 대회가 있습니다. 동시화. 말 그대로 동시화 대회는 아이들이 동시집을 읽고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동시를 한 편 골라서 사절지에 필사를 하고 그다음에 동시를 감상하면서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졌던 그런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네. 이 동시화 대회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때 딱 한 차례만 빼고요. 나머지는 계속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 이제 점점 반응이 좋아져서 현재는 200여 가족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뭔가 가족끼리 오순도순 모여가지고 동시 쓰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 굉장히 화목하고 막 즐거울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 가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면서 막 애들 막 울기도 하고 막 왜 이렇게 못했어 막 이런 그런가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욕심이 있는지라. 네. 네. 한번 제 1회 때, 동시화대 때, 네, 저희는 이제 에피소드를 써내는 게 특별해요. 그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면, 아빠는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잔심부름 하거나 옆에서 커피를 타다 마셨대요. 근데 그 커피를 엎지른 거예요. 거의 완성된 아이고.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속상하고 막 울고 그러겠죠. 네. 근데 아빠가 갑자기 그 밤색 클레파스를 가지고 막 색을 칠하는 거예요. 엎질러진 커피 네. 3개, 그리고 멋진 커다란 나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완성을 한 거예요. 와. 실패로 갈 뻔했는데, 네, 그 아빠의 그 지혜로 기지로 딱 멋진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가족 관계가 가족 간의 그 유대 관계가 되게 좋아졌겠죠. 네. 이게 동시에 한 편이 갖는 힘이 아닐까? 그래서 그 작품이 교육감상 1등상을 받았어요. 세상에. 어찌 보면 합작이기도 한데. 네, 그 과정을 중요시하잖아요.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 네. 맞아. 그럼 오늘부터 어크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 아이들의 작품으로 전시회도 한다고 들었는데 네. 아니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본인 작품 앞에서 사진도 찍고 친구들한테 막 자랑도 하고. 네. 네, 저희가 이제 수상 작품은 이렇게 도내 기관, 도서관, 학교 이런 데 이제 전시를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시상식장에서 한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이게 장소가 좀 협소해서 좀 대상부터 금상, 은상, 동상까지만 전시를 해주거든요. 네. 왜 그래? 그랬더니 제 작품이 없는 거예요. 장려상을 받으러 왔는데 그래서 우는 모습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치르는데 그래서 미안해.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장려상까지 한 60편이 넘거든요. 네. 그거를 다 전시를 했어요. 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부모들도 같이 동반을 하잖아요. 네. 가족끼리 막 그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시상식 때 막 활짝 웃고 하면 고생스러워도 너무 그게 보람이 있습니다. 네. 제가 분야는 좀 다르지만 저도 음악 창작을 좀 하거든요. 내가 곡을 잘 썼는지 어떤 것을 또 고쳐야 될지 이런 객관적으로 좀 조언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서로 이렇게 냉철하게 평가를 해주시나요? 김은미 작가님? 네,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동시 합평회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쓴 동시를 발표를 하고 서로 회원들이 네, 평가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쓴 동시는 뭐 자기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요. 처음에 저희가 동시를 발표를 할 때는 정말 부끄럽잖아요. 네. 그리고 지적을 많이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도 했는데 이렇게 합평회를 진행하면 할수록 제 작품도 좀 지적 좀 해주세요. 제 작품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렇게 갈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적을 좀 안 당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네. 그럼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회냐면요. 우리 그 전북 동시 문학회 예비 남자 명예 회원 원준 씨의 그 동시를 가지고 한번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럴까요? 아까 저기 대기실에서 너 뭐드냐? 예, 형님 동시를 쓰고 있습니다. 네가 그걸 아냐? 아는 작가 쓰레기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형님. 다 끝났습니다, 형님. 부더라고요. 그거 써봤죠? 예, 끝나고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형님. 네. 이제 꺼내서 저희가 꼬깃꼬깃 잘 담았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자, 제가 오랜만에 동시를 좀 써봤는데, 자, 시요? 네, 초등학교 1학년 1987년도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돌아가서 네. 제목 홍 MC 이원준. 잘생긴 홍 MC, 마음씨 좋은 홍 MC, 언제나 재밌는 모습으로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는 홍 MC. 홍 MC 덕분에 우리 얼굴엔 항상 웃음꽃. 야, 잘한다. 따르릉 따르릉 갑자기 들려오는 시계 알람 소리. 모든 게 꿈이었구나. 꿈과 현실은 반대라는 말. 그 말은 진리. 여기까지입니다. 앞에까지는 겁내기 좋았어요. 앞에까지는 겁내기 좋았는데 뒤에 가갖고 망쳤어. 이따가 전주 그 역 태워 주려고 했더만 안 되겠어요. 택시 타고 가야겠어. 어떠셨어요? 박 작가님 어떠세요? 예. 동시를 써본 것 같아요. 네, 너무 관찰력이 뛰어나고 정말 시를 쓸 때 관찰력이 필요하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홍 MC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야. 네. 마음씨 좋죠, 잘생겼죠, 재미있죠, 즐겁게 해주죠, 웃음꽃까지 피워주죠. 그런 친구가 어딨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좋아요. 네. 깨어나 보니 꿈이었더라. 그리고 그 반전이 너무 좋았어요. 반전이 네. 네. 그래서 정말 잘 쓰셨고 네. 네. 아이들에게 이걸 준다면 아이들이 1차 독자잖아요. 네. 그래서 홍 MC 말고 친구라고 해주면 홍 MC를 다 친구로 바꾸면 정말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잘 쓰셨는데 네. 더 잘 쓰고 싶고 더 네. 좋은 동시를 많이 쓰고 싶으시면 네. 언제든지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회원 가입은. 오늘 선물로 요걸 드리겠습니다. 와. 네 번째 동시지. 좋은데요. 네. 원준 씨에게 오늘의 시 이런 코너가 이제 생겨날 수도 있겠네요. 연회비가 100만 원씩입니다. 60개월 하도 됩니까? 예. 근데 지효 씨도 뭐 만만치 않게 네. 시 쓰고 뭐 노랫말 쓰고 이런 거 잘하잖아요. 뭐 노랫말 쓰는 것까지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동시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친해지는 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바로 이 시를 노래 가사처럼 외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진달래꽃 이런 시 있잖아요. 나보기가 아까워 갔을 때 말없이 고이 보내버려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외우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친해져요 사람들이. 맞아요. 시랑. 괜찮죠? 작가님, 현옥 작가님. 진짜 대단하세요. 어쩌면 저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요. 요즘 아이들이 K-팝 영향으로 동요보다는 가요를 많이 듣거나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 동요를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요 가사가 원래는 동시였던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동요제를 개최했어요. 그동안에는 가족들이 참가자들이 부르고 싶은 동요를 선정해서 직접 무대에서 불렀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저희 작가분들이 쓴 동시에 곡을 붙여서 창작 동요제로 네,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특히 올해가 동요 탄생 100주년이거든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네. 이번 6월 22일에 진행하는 저희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동요제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 이걸 계기로 온 세상에 네. 네, 많은 아이들의 동요가 널리 울려 퍼졌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 근데 그 동시를 쓰시는 분들이지만 동요제까지 하시는 걸 보면은 그래도 동요도 잘 하실 것 같아요. 주민아 작가님 잘 하시죠? 네,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굣길에 친구들과 함께 동요를 부르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고요. 네. 태교할 때 또 아이가 어렸을 때 동요를 많이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아까 이원준 씨 동시 평가를 받으셨잖아요. 네. 제가 동시 잘 쓰는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알겠어요. 네. 궁금합니다, 선생님. 동요를 많이 듣고 불러보면 도움이 된답니다. 어머, 동화책 읽는 듯한 느낌이네요. 네. 된답니다. 된답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도 동요에 관심 많고 예전에 많이 불렀었어요. 그쵸. 특히 저희는 열려라 동요 세상 프로그램 MC를 봤었고요. 그리고 또 원준 씨는 성악을 전공했고 지효 씨는 이제 가수고 그리고 또 우리 서민수 악단장님은 연주자. 음악 점수는 좀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너무 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도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동요를 한 소절씩 이렇게 부르는 건 어떨까? 예. 그래서 대결을 한번 대결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하게 상은 없습니다. 상은 없고 그냥 대결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려상, 대상 이렇게 그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선창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 아침팀, 이쪽이 마당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준비 아침팀 시작. 산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자 좋았어요. 이제 마당팀 가겠습니다. 마당팀 시작.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오, 이렇게. 진짜 양쪽이 다 잘하십니다. 잘할 자, 그럼 것 이제 같아요. 본격적으로 대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팀. 자, 응원.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화이팅! 안 맞았어.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맞네. 자, 준비. 시작.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이병에 가득히 넣어가지고서 랄랄랄랄랄랄라 온다요. 마당팀. 따따따따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아침팀.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모래알로 적해놓고 조약돌로 소반지야 엄마 아빠 모셔다가 맛있게도 마당팀. 갈굴갈굴갈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 없네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개굴개굴개굴이 노래를 한다 개굴개굴개굴이 목청 다졌다 아침팀. 둥글게 둥글게 자,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진정을 지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 마당팀.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침팀. 퐁당퐁당 자, 마당팀. 짤랑짤랑 짤랑짤랑짤랑 아침팀. 나의 자, 마당팀. 짤랑짤랑 허이 짤랑대는 잠깐. 살랑살랑 가만 있어봐. 나 아무렇게 가요. 네. 자, 이래서 이 대결은 아침팀의 우승입니다. 역시
동시 동요 전문가들이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쯤 되니까 어른들이 부르는 동요 말고 진짜 어린이들이 부르는 맞아요. 동요 네. 듣고 싶어집니다. 근데 마침 그 특별한 공연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박예분 작가님 어떤 무대인가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22일 날 네, 동요제를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동요제를 하는데요. 네, 지금 오늘 초대받은 친구들은 네, 제 동시 봄이 웃는다에 네, 곡을 붙여서 정말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 네. 친구들이 네, 곡을 할 예정인데 오늘 미리 선을 보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의 맑고 고운 목소리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한번 봐주세요. 4명의 어린이 나와주세요. 겨울잠에서 깬 지렁이가 쭉쭉 몸을 날린다. 어디로 갈까 눈도 다리도 없는데 온몸을 꽂은 땅속의 길을 내려 산수유 발가락을 간질간질 개나리 발가락을 간질간질 발가락들이 웃는다. 나무들이 웃는다. 방긋방긋 봄이 웃는다.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가 쭉쭉 몸을 잡힌다. 어디로 갈까 요리조리 기룩기룩 개울가 볼차 흡착 힘차게 달려가. 갯벌들 발가락을 간질간질 벚나무 발가락을 간질간질 발가락들이 웃는다. 나무들이 웃는다. 방긋방긋 봄이 웃는다. 봄이 웃는다. 막 이렇게 그 겨울쯤에 스킨 치러니까 끔찍끔찍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저만 어렸을 때 그 들었던 그 동요가 생각나요. 어떤 동요요? 그 노을이라고. 아, 바람이 머물다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비 색동무 갈아입은 난 노래할 때 나를 쳐다봐야지. 그렇게 하고 싸우고 있더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서민수 아버님 동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버님? 아버님, 민수는요, 어린이들이 순수하고 맑은 그 기운에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요. 언젠가는 꼭 어린이들의 이 노래를 연주해 줄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채널 돌리시면 안 돼요. 고정해 주시옵소서. 네, 수습 좀 해주시옵소서. 아무래도 또 아동 문학가니까 떡잎부터 남다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우리 김영미 작가는 어릴 적 별명이 문학소녀 책벌레였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제가 오빠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책이 많았어요. 오빠들이 보던 책을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책벌레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어요. 네. 네, 가장 지금 기억나는 것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급 문집을 만들었는데 제가 시골 외갓집이라는 주제로 동시를 제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담임 선생님 덕분에 어린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기억에 남고요. 제가 또 한참 사춘기였던 고등학교 때는 시집을 보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낙엽이 내리는 그 나무 밑에 가서 친구들하고 시도 막 시집도 같이 읽고 함께 놀았던 그런 추억이 있답니다. 아, 아니 뭐 이 정도면은 전공도 뭐 국문학이나 문예창작학과를 나오시고 또 글을 쓰는 일을 업으로 삼으셨을 것 같은데 되려 결혼하시고 뒤늦게 글을 쓰는 일을 시작하게 되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시를 좋아하긴 했지만 문학 쪽으로 전공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로를 그쪽으로 가지는 않았는데
보통 엄마들처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에게 정말 좋은 책을 많이 읽어주고 싶었고 재미있게 읽어주고 싶어서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자주 갔거든요. 근데 도서관에서 인형극 프로그램 모집을 하는 거예요. 정말 배우고 싶다. 나 이거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동화 구연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화 구연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옆에 계신 건호 부회장님이 그때 동화 구연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덕분에 동화 구연도 하고 인형극 대본도 쓰고 네. 수필 동시 그림책 이렇게 쓰다가 2년 전에 동시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그러셨어요. 저 궁금한데 작가님은 이 동시에 소재나 주제를 어디에서 찾고 이 영감을 어디에서 주로 얻게 되나요? 네, 저는 주로 주변에서 주변에. 영감을 얻고 있어요. 수업을 하다 보면 어린이들이 함께 대화를 하기도 하고 행동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다가 떠오를 때도 있고요. 가족과 함께 일상생활을 하다가 문득 영감이 내 소재가 떠오르면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고 차근차근 처음부터 이렇게 그려보는 편이에요. 네. 일상에서 그런 소재를 찾는다는 게 되게 쉬울 것 같지만 또 어려워요. 그 선택하는 자체가 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김영미 작가는 그 일상에서 선택한 작품 중에 가장 애정하는 작품이 있다고요? 네, 고양이 밥은 누가 먹었을까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요, 제 딸아이한테 영감을 얻은 작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딸아이가 집에 오고 있는데 고양이가 다가와가지고 발에 자꾸 머리를 비비면서 막 울면서 막 자꾸 따라오더래요. 고양이가 배가 고픈가 해서 편의점 가서 먹이를 사서 줬대요. 네. 근데 그날부터 맨날 만날 때마다 먹이를 이렇게 챙겨줬는데도 고양이가 자꾸 밥 달라고 보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양이는 계속 배가 고플까? 라고 상상을 하다가 이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 작품 듣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죠? 듣고 싶어요. 그래서 김영미 작가의 고양이 밥은 누가 먹었을까 직접 들어봐요. 고양이 밥은 누가 먹었을까? 김형미. 화단에 놓아둔 고양이 밥. 다음 날 보면 싹 비워졌다. 날마다 빈 그릇 보며 너 참 잘 먹는구나 칭찬했는데 오늘 지나가다 보니 비둘기 떼 몰려와 콕콕콕 신나게 먹고 있다. 고양이는 어제도 그제도 참 배고팠겠다. 고양이 밥 줄 사람 줄 서겠다. 저는 고양이 밥을 누가 먹었을까 했길래 진짜 솔직하게 개가 먹었죠, 개.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비둘기가 먹었네요. 비둘기. 네. 정말 이렇게 시를 들어보니까 와, 왕년에 정말 책이랑 시집 좀 읽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주미라 작가님도 뭐 왕년에 책기를 읽으신 문학소녀 맞으시죠? 저는 문학소녀는 아니고 노래소녀였습니다. 노래. 음악소녀였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 낳고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고 싶어서 동화구연을 먼저 배웠어요. 그러다가 그림책의 매력에 퐁당 빠졌죠. 네, 그래서 그림책으로 수업을 하는데 내가 쓴 그림책으로 수업을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그러던 중에 박예분 작가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런데 박예분 작가님은 동시 작가님답게 동시를 먼저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창작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장님의 조언이 무색하게도 동시에 입문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거 그만둘까? 좀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주 1회 저녁에 만나서 동시 창작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낮에는 강의하고 또 뒤늦게 대학원 공부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가정도 돌봐야 돼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의 지지와 문우들의 응원으로 4인 동시집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지원 사업을 선정되어가지고 개인 동시도 출간을 했어요. 네. 그때 그만두지 않기를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뒀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방송하면서 네. 우리 그 원주 씨가 웃기려고 나름 그 애드리브를 많이 칩니다. 사전에 계획된 거죠. 못 웃깁니다. 하지만 갑자기 선윤수 단장님이 뭔가를 쳐요. 그럼 되게 웃깁니다. 굉장히 웃겨요. 아니 저분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시를 쓸 때도 생각하면서 고뇌하면서 고치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는 것보다도 그냥 대충 썼는데 이런 게 더 명작이 될 때가 있죠? 네, 있어요. 저 해설에 그 이중관 작가님이 해설을 써주셨는데 재밌는 표현이라고 한 동시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창문을 열었더니 벌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벌이 윙 날아왔다 쌩 날아갈 때는 수학 시간이고요. 벌이 쌩 들어왔다 윙윙윙 날아다닐 때는 음악 시간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동시를 썼는데요. 네. 그 벌을 보고 제가 휘리릭 썼는데 반응이 좋았고요. 또 고쳐도 회자되지 않는 시도 있답니다. 그런데 동시만 쓰시는 게 아니고 또 연기까지 하신대요. 이 어렸을 때 이 좋아했던 그 노래나 춤 그 끼가 이렇게 발산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4인 동시집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 동시집을 출간했는데요. 그중에 8편을 인형극으로 만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인형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인형극이 뭘까 의아해하는 초등 선생님들이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런데 좀 걱정이 있어요. 이 방송 이후에 섭외 전화가 폭발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근데 인형극도 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동시만 좀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 어떤 동시 준비하셨어요? 네, 1학년 동시인데요. 제가 수업할 때 1학년 아이들이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늘 하던 말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1학년들을 대상으로 동시를 썼고요. 그리고 우리 처음 하는 일, 도전하는 일에 우리 어른들도 1학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모든 1학년들을 응원하며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주미라 작가님의 그 동시를 1학년이라는 시를 들을 텐데 제가 멋지게 소개해 드릴게요. 1학년 주미라. 의자에 뿔 났나? 엉덩이에 날개 돋았나? 들썩들썩 하늘을 날고 싶은 엉덩이. 화장실 가고 싶고 친구와 말하고 싶지만 40분 꾹 참는 거라고 내 엉덩이 살살 달래본다. 1학년 8세. 네. 지금은 어느덧 53세. 저는 1학년이 7살부터 시작이 됐어가지고 정말 그 수업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졌는지 끝나면 막 집에 가고 싶었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었고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듣는 내내 우리 홍 친구에게 장난이 치고 싶어서 엉덩이가 이렇게 들썩들썩이는 거를 느끼고 저도 아직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제 지금까지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 한 분, 또 싫어하시는 분 한 분이 나왔는데 우리 박예분 작가님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글쓰기를 좋아하셨나요? 싫어하셨나요? 저는 어릴 때 글쓰기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책을 접하지 못했어요. 네. 뭐 그렇다 보니 글쓰기는 싫어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친구들이 저를 기억하는 말이 너는 어릴 때 편지도 잘 쓰고 감성도 풍부하고 조그마한 것만 봐도 감동적이고 막 이랬대요. 그리고 특히 불의를 보면 못 참아. 남자애들이 고무줄을 끊는다든가 괜히 여학생 글을 보면 너는 가서 끝까지 따졌어. 막 이렇게 그러더니 작가가 됐나 봐.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서 했나 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글에 관심이 있었던 건 우리 아이 셋을 낳고 양육하면서 틈틈이 어떤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책을 접하고
글쓰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아예 책을 이렇게 잘 모르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펜을 잡고 글을 쓰실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아이 셋을 양육하면서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소설을 쓰는 선배분이 야, 너 너무 답답하다. 그렇지 않니? 그러면 내가 문학 사이트를 하나 가르칠게. 그리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다 재우고 밤에 들어가 봤어요. 신세계야. 막 거기 작가들이 한 250명이 있어서 자기들의 글을 막 올리는데 읽는 것만도 행복한 거예요. 도서관 안 가도 되고. 근데 용기를 내서 하나 한 줄을 달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글을 썼는데 저도 일기처럼 제 일상을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막 이게 박수도 받고 격려도 받고 했는데 아니 어디 사이트 어느 그 잡지사에서 제 글이 너무 좋다고 좀 싣고 싶대요. 근데 문화상품권 그 당시에 3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 3만 원의 가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까지 다 해결되는 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글을 쓰면 돈이 되네? 그리고 또 내 글이 나오네? 거기서부터 좀 생각이 변했어요. 나 글 쓸 거야.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 전기도 좀 덜 쓰셨군요. 네. 우리가 이렇게 동시를 좀 쉽게 잘 쓰는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은데 어떤 특별한 게 뭐 없을까요? 동시를 주위에 모든 사물에 말걸기를 하면 돼요. 말걸기. 네네. 지금 앞에 카메라도 있고 의자도 있고 작가님들도 있고 여기 다 있잖아요. 저 꽃도 있고 예쁘게. 이 친구들이 다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얘네들을 보는데 얘네들이 우리를 반대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 카메라가 박예분 작가 좀 조금 더 톤을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답답해서 아마 그렇게 쳐다볼 수도 있고 저는 나름대로 큰일 났다. 오늘 되게 약을 먹고 왔더니 목도 타고 입술도 바짝바짝 탄데 나 어떻게 한대. 그래 카메라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같고 나 좀 잘 잡아줘.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네. 모든 사물하고 이렇게 말걸기를 합니다. 말걸기. 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조명아, 오늘도 칙칙한 홍친구 비추느라 고생이 정말 많아. 아이고, 내가 가슴이 아프다. 카메라야, 오늘도 우리 홍친구 얼굴만 풍선만하게 만들어줘. 그렇게 보여줘, 카메라야. 아니 근데 우리 박예분 작가님 그 쓰신 작품 어떤 건지 또 궁금하네요. 소개 좀 궁금해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옥마을에 이목대가 있거든요. 그 이목대 앞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매미 허물을 처음 봤어요. 2009년도인데 이렇게 막 30마리 정도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전 바퀴벌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엄마야. 그런데 작가가 된 뒤로는 뭐지? 막 이렇게 가리면서 막 보는 거 있잖아요. 궁금증을 풀어야 돼. 봤더니 등이 갈라지고 껍질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게 내가 그동안 책에서 영상에서만 봤던 매미어물이구나. 그러면서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30마리가 이렇게 붙어 있지? 의아한 거예요. 왜 그러지? 이제 관찰은 했어요. 왜 그러지? 봤더니 매미는 알을 이제 나무의 껍질에 놔주면 밑으로 내려가서 땅 속에서 7, 8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뭘 먹고 사냐면 나무의 뿌리 즙을 먹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자연관찰책이나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는 왜 그러지?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작가의 새로운 시각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아까 모든 사물을 생명체로 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매미 엄마는 매미를 낳고 없는데 매미를 키워준 건 누구지? 나무 뿌리 즙을 먹고 살았잖아요. 네. 그러면 매미를 키워준 건 누구예요? 나무죠. 매미한테 엄마는 키워준 엄마구나. 이렇게 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풀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박예분 작가의 매미 허물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매미 허물 박예분. 아기 매미 잘 자라라고 나무는 날마다 젖을 주었지요. 나무 젖을 먹고 자란 매미. 날개 돋아 멀리 여행 떠날 때 나뭇가지에 제 험을 벗어놓고 엄마 나무라 표시해 두었지요. 자, 하지만 당전북 오늘은요, 그 동심 가득한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동시를 직접 쓰시는 아름다운 5분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박예분 작가님을 통해서 아동문학에 입문한 작가님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이영희 작가님도 혹시 그런가요? 뭐 인연이 어떻게 된 인연이에요? 네, 저도 박예본 선생님과의 그 소중한 인연으로 지금까지 이 길을 걷고 있는데요. 처음에 아이들을 키울 적에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넓은 세상을 보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 학원보다는 이제 그 문화의 집을 다녔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생활문화센터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름이.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선생님께서 마침 수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만 수업을 넣어놓고 저는 이제 밖에서 기다리다가 어느 날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수업을 하지?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문을 살짝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인연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분들이 되게 어릴 적에도 글쓰기나 책에 관심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셨죠? 그렇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침 도서실 청소 담당을 맡게 됐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그 시골 집에서는 책을 구경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은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청소는 뒷전이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재미있는 글을 써보는 작가가 됐으면, 글을 써봤으면 하는 걸 속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쭉 그런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에 가서도 이제 학교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끈을 놓지 않고 쭉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셨네. 예. 그 이영희 작가님이 방송 전에 동시집을 잠깐 주셔가지고 살짝 훑어봤는데 네. 거기에 엄마, 나, 할머니라는 단어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친정 어머니한테, 시골에 계신 어머니한테 가거든요. 근데 매일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제 제 시의 주요 소재들이 이제 엄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들려주시기 전에 어떤 동시인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 가지 먼저 우리 MC분들과 여기 나와 계신 게스트분들,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 동시를 감상하실 적에는 모두 눈을 지그시 감고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돼요. 살짝 뜨면 안 되나요? 살짝 뜨면 감동이 덜할 것 같아요. 자기만의 그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네. 그래서 좋아요. 이건 시골 할머니가 가을에 수확을 하시고 마당에 수확한 물건들을 전부 다 펼쳐놓으신 그런 풍경이거든요. 아니 어렸을 적에 선생님이 눈 감아 그러면 그지. 눈 진짜 안 감았거든요. 살짝 떴었거든요. 오늘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영희 작가의 할머니의 가을 연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가을 연주에 이영희. 마냥 놀고 있는 가을 햇살이 아까운 할머니. 앞마당 가득 악기를 펼쳐놓는다. 누런 메주콩 차르르 차르르 콩콩콩 이리저리 튀고 잘 마른 들깨때 투닥투닥 자르르 자르르 바닥에 쌓일 때 감나무에 매달린 홍시 장단 맞추느라 떨어진다. 철퍽. 됐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언제 졸았어요? 언제 졸았어요? 눈 감을 때 언제 졸았어요? 샀어요. 아니에요. 저는 꼭 감고 들으니까 역시 그 느낌이 다르네요, 진짜. 그래서 눈을 감으라고 하셨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분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권옥 작가님. 동화 구연가로도 꽤 많이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제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가족 봉사단에 가입을 하고 단체에서 봉사를 함께 갔는데 몸으로 하는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몸이 너무 약해서 저한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후에 동화 구연을 배우다 보니 네.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저처럼 약한 사람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동학을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 강의도 하게 되고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5년에 최명희 문학관에서 여기 박예문 작가님의 그 동시 있는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들으러 갔다가 동시로 울고 웃고 하다가 동시에 아주 푹 깊숙이 빠지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동시에 행복하게 살다가 2년 후에 작가님께서 또 동시 창작반을 개설한다고 하시길래 너무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주변에 소문내고 홍보하고 또 그래도 잘 안 되길래 제가 가까이 있는 주변 지인을 유혹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강좌가 개설이 돼서 드디어 동시에 입문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셨습니까, 선생님? 아,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우리 권옥 작가님께서는 작정하고선 이게 동시에 소재를 찾으려고 하면 소재가 안 찾아지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발견한 소재로 동시를 쓴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 생활에서 순간순간 저걸로 동시를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거를 저 나름대로 동시 씨앗 줍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제 친구가 놀러 와서 같이 길을 가는데 겨울나무에 참새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 보고 제 친구가 꽃 같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참새꽃이라는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동시를 쓴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의 경우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희 남편이 옆에 타고 가면서 자꾸 저보고 저기 검정나비 날아간다고 자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무슨 나비 하고 핀잔을 주고 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검정색 비닐봉지가 날아다니는 거였어요. 이렇게 저는 그 주변 사람들의 그 말을 흘려듣지 않고 그걸 동시 씨앗으로 잘 저장해 두었다가 마치 다람쥐처럼 틈날 때 한 개씩 꺼내서 키우고 물 주고 다듬어서 아주 좋은 동시로 잘 키우고 있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서니까 이제야 들리고 이제야 보입니다. 그렇답니다. 네, 이번에 시는 네.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검정 봉다리. 검정 봉다리 맞죠?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동시는 저의 대표 동시 잔소리인데요. 잔소리. 네, 어느 날 제가 이제 현관문 들어서는 둘째 아들에게 저도 모르게 잔소리를 퍼붓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이제 택배 아저씨가 오셔서 택배 물건을 받는 사이 번개같이 아들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시를 제가 쓰게 되면서 그 기억이 문득 떠올라서 근데 그거를 동시로 쓰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동시를 썼는데 사실은 아쉽게도 지금도 제 아직 그 잔소리 폭탄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왠지 이 동시는 좀 순한 맛이 아니라 매운 맛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권옥 작가의 잔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잔소리 권옥. 현관문 열자마자 쏟아진다. 신발 잘 벗고 들어와. 손 먼저 씻어. 오늘 숙제는 뭐야? 빨리 간식 먹고 학원 가. 띵동 띵동. 땡땡씨 택배 왔습니다. 폭탄이 멈췄다. 휴, 살았다. 택배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들은 참 정말 그 은인을 만난 그러니까. 잔소리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네, 저희 집사람도 많이 못 비우더라고요. 지금도 잔소리인데 아무튼 아들하고 평화롭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마당 전북 오늘은요. 동심 가득한 아름다운 마음, 행복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아동문학가 5분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내 작품을 듣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감동을 받는다 싶으면 작가로서 그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영희 작가도 그런 감동, 감흥 느끼셨죠? 제가 작년에 그 엄마의 80년 가까운 인생을 한번 정리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 엄마가 결혼 전에 뭐 수놓았던 뭐 이렇게 작품이라고까지는 뭐하고 뭐 베갯잎, 뭐 옷장, 뭐 이불보 이런 것들을 안 버리시고 여태까지 잘 간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 사진들과 더불어 엄마의 인생을 글로 싹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책이 나왔을 때 엄마한테 보여드렸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 엄마의 그 인생을 엄마가 그냥 굴곡 없이 이렇게 사셨다고 저는 밖에서 이렇게 바라봤는데 사실 엄마의 이야기를 엄마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또 엄마 나름의 그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뿌듯했어요. 그 박예분 작가 역시 어머니를 비롯해서 가족들의 어깨를 빵빵하게 만들어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시다면서요. 아, 네. 사실은 아이 셋 키우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셋을 키우고 가정주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보기에는 뭘 저렇게 컴퓨터 앞에서 뭘 저렇게 하지?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어느 날 신문사에 이렇게 모 신문사에 신춘문예에 당선됐다고 하니까 대단하네. 뭐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금으로 저희 시어머니 세탁기도 사드리고 어머. 네, 친정 어머니도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얘들아.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동시는 제가 저한테 물론 그림책도 쓰고 소설도 쓰고 수필도 다 썼지만 동시는 저를 키워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는 나에게 정말 따뜻한 밥그릇이었고 숨구멍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좀 가정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줬고 그다음에 이제 동시를 쓰면 너무 즐거워요. 동시에는 아까 동요를 불렀듯이 리듬감이 있거든요. 운율이. 네.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막 동요를 부르면 몸속에 스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동시 쓸 때가 가장 즐겁고 누군가의 동시를 봐줄 때, 읽을 때 그때가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특히 오늘도 이제 어제 작가의 만남을 다녀왔거든요. 친구들하고 얘기 나누고 제가 쓴 글로 작품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행복하고 아이들하고 눈맞춤을 할 때 제일 좋아요. 즐겁고. 네. 나 정말 작가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순간이 많았을 것 같은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주머라 작가님께서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네, 저의 첫 번째 독자 가족들의 반응인데요. 제가 상고머리라는 그림책을 출간을 했어요. 제가 넷째 딸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싶어서 머리를 짧게 상고머리로 자르고 자전거 뒤에 태우고 동네를 다니셨대요. 그 덕분인지 5번째는 아들을 낳긴 하셨지만요. 네, 아버지의 사랑을 저는 한번 책으로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림책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저희 고등학생 딸은요, 담임 선생님과 국어 선생님께 그 그림책을 선물해주고 싶다고 학교에 가지고 가더라고요. 네. 그럴 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네. 우리 김영미 작가의 가족들도 작품을 보여주면 굉장히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저도 주미라 선생님하고 좀 비슷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치매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 그림책이 나온 것을 그 주간보 센터에 가져가셔서 관계자들하고 센터 회원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우리 딸이 쓴 책이라고 자랑을 하시는 걸 보고 정말 뿌듯하고 행복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동시집이 빨리 나와서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9월에 동시집이 나와서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10월에 아버지께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버지 돌아가신 날 제가 아버지 몸을 사진으로 찍어 놨었는데 그 아버지 몸을 주제로 동시를 써서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 가족 친구들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것도 참 좋지만 이 동시의 주인공인 아이들한테 인정받을 때 그때 가장 뿌듯할 것 같은데 우리 권옥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작가님, 저도 이런 적 있어요. 그리고 또는 우리 엄마도 그래요. 라는 말을 할 때, 아이들이 제 동시를 읽으면서 공감하고 있구나 할 때 가장 뿌듯하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재밌는 부분을 읽으면서 큰 소리로 크크크 하는 이런 웃음소리가 날 때 아이들이 제동 씨를 사랑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즐기고 있구나 이런 그 느낌을 받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만날 때 제 동시집에 작가 사인을 해서 한 권씩 증정할 때 꼭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신나는 동시 놀이터에 놀러 오세요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여러분들도 신나는 동시 놀이터에 놀러 오세요. 정말 어린 시절 기억, 체험 이런 게 평생 간다고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기억만 심어주고 싶은데 박예분 작가께서 대표로 이래 어린이날 앞두고 어린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얘들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너희들의 미래를 정말 무한 응원할게.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동시와 동요까지 저희가 오늘은 선물을 아주 받았는데 마음이 정말 너무 상쾌해지면서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음악 선물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수 단장님, 오늘의 멜로디 큐.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고 웃는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의 주인공인 어린이들과 어린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오늘의 멜로디는 어린이날 노래였습니다. 동시는 숨구멍과 같았다라는 표현이 정말 제 머릿속에 남네요. 동시, 우리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른이들 이런 표현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공감하고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동시 많이 써주시고 또 많이 보급해 주세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마당 전북 오늘도 여러분이 내주신 소중한 수신료 덕분에 우리 이웃들과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겨울방학 숙제로 여름방학 숙제로 동시 썼던 기억나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서구 어린이하고 같이 동시 써볼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안녕.